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전통 가옥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단아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한옥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전통 창과 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유의 멋이 담긴 전통 창과 문을 만드는 명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식목공 소목 한식 창호를 하고 있는 안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안광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전통을 잇는 한식창호 계승자이시라고 제가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소목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예. 예. 소목장 하면은 대부분 이 나무로 전통 가구 등을 만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식창호 계승자는 제가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식창호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식 창호 하면은 그 한옥집 밖과 안을 이렇게 통하는 그 창과 사용하는 그 문을 네. 털어서 이렇게 창호라고 합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창호를 또 오늘 저희 특별히 방송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작품이신 거죠? 예. 예.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창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화려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것 같은데요.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선생님. 예, 이게 이제 이 빗살에 이 꽃을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해서 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꽃살문이거든요. 꽃살문. 네. 그 자세히 보니까요. 꽃도 다 똑같지 않아요. 꽃도 보면은 다 각각 다른 꽃이고 또 나무 결과 무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여기 이제 그 해바라기도 있고 네. 여기 이제 그 오약꽃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이제 그 매화. 매화, 예. 그리고 뭐 그 연꽃. 연꽃. 예,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활짝 핀 게 이렇게. 아니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게 단순히 문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꽃살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옥에서는 저희가 참 보기 힘든데 주로 이런 문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궁궐이나 아, 사찰에서도 그 법당 아, 거기에 달리고 그래요. 예, 그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뭐 이 사람이 사용하는 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크기도 이게 사실상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제 이 단청을 하죠. 네. 그렇게 단청까지 해놓으면은 이 작품이 수명이 엄청 기릅니다. 자, 100년, 1000년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게 꽃살을 하나 만들어서 접착제를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일일이 다 이렇게 맞추고 끼우고 하다 보니까 예. 0.1mm의 오차가 있어서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되죠. 예. 이게 뭐 참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는 풀 기운이 그 수명이 다 된다면은 그냥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부서지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살이 이 울거미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지도 않고 네. 서로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꽃살문을 하나 만들려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볼 것 같아요. 네. 그 나무를 베서 이렇게 이제 건조하려면은
자연 건조면 한 3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꽃살문을 만들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꽃살문의 재료가 되는 나무가 아주 중요할 것 예,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육송을 쓰는데요. 네. 이게 이 창호는 나무 중에서도 최 A급을 써야 됩니다. 집이나 가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창호는 계속 하루에도 이 수십 번씩을 여어 닿기 때문에 약하다면은 그냥 부서지고 말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다른 기술과는 좀 다릅니다. 창호 만드는 기술은. 이렇게 명희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들 주로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궁궐에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사찰, 네. 절도 이제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 작품이 창덕궁 구선원전 규장각 복원하는 데 또 쓰였다고 하고요. 또 거기도 그 하고. 외에도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다고요? 예, 네. 거기서도 이제 그 보수 공작을 했고 구인사 그 조사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문을 최고의 나무로 이렇게 짰어요. 나무를. 네. 정말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 주요 사찰이나 궁궐 이런 데 선생님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이 한식 창호 외에도 현재 소목장 일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전통 가구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예, 그 제가 어려서부터 했어요. 네. 16살 때부터 목공소에서 배워가지고 네. 제가 일 뵐 때는 소목일을 다 하다시피 했죠. 네. 뭐 책상도 하고 걸상도 하고 관도 하고 네. 그게 뭐 평상 있고 네. 또 뭐 뒤주라든가 무슨 뭐 책상이라든가 걸상 뭐 이렇게 그 네. 목공소에 다 이렇게 맞추곤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소목장 일을. 원래 그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 저기 우리 집이 참 가난했었어요. 서산 그 운산면에서 거기 고향이거든요. 집안 형편도 참 어렵고 그래서 참 그 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네. 친구들 학교 갈 때 전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목공소 다니는 형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형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꼬마로 거기 들어갔죠. 그때가 몇 살이세요? 16살 때죠. 아, 맨 처음에 가서 끌구멍 파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나무의 질감을 조금씩 느끼면서 예? 참 이게 맨날 집에서 그 뭐 닭집이나 토끼집이나 썰매에 못만 박았던 제가 이 끼워 맞춤 네. 이런 걸 이 짜 맞춤 이런 걸 보니까 참 신기하고 호기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그런 동료들은 참 오래 못 버티고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참 그렇게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3년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3년이 되니까 그 19살 됐잖아요. 네. 예, 거기서 그 연장을 한 벌 구입을 해서 그 가방에 이제 싸주면서 다른 목공소에 이제 기술자로 넣어준 거죠. 네. 네, 그때부터 참 거기 가니까 내가 하던 방식하고는 이게 물건은 똑같은데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군. 그리고 그때부터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제가 네. 배우고 내 거로 만들고 거기에 또 가미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하고 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예, 예.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 소목장에 새로운 눈을 뜨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선생님만의 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선생님만의 비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 나무 결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나무 결을 이렇게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결도 이제 나무 결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나이테가 보이는 결이 있고 네. 그냥 이렇게 나무에 그 무늬가 보이는 결이 있고 그런 거를 잘 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그것도 기술이에요, 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제 16살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셔서 근 50년 이제 넘으신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까지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찬영 명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만나게 되시고 또 어떻게 해서 또 배우게 되셨는지요? 한 30 정도 돼서 네.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산서 일할 때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무조건 그 배우러 들어갔죠. 그래서 네.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지 선배들 그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참대기가 또 자꾸 껍적대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창피하기도 하고 네. 자신이 참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그렇게 뭐 꾸지람을 주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많이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일을 가르치실 때는 가장 엄격하시지만 예. 제자가 실수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꾸지람 없이 또 묵묵히 믿어주시는 게 예.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아유,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믿음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덕분에 최근에는 정말 선생님의 실력을 인정받는 특별한 자리도 있었다고요. 예, 아이고, 나이가 이제 참 그 65 돼 가지고서 네. 처음 그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그 서산시에서 저를 참 이렇게 잘 보셨는지 그 개인전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 총 몇 점의 작품이 전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50점, 60점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50점, 60점. 창호가 제일 많죠. 네. 이제 뭐 거기서도 꽃살 창호가 제일 많고 거기 보면은 이제 팔강문, 뭐 들문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뭐 이제 조각품, 네. 네, 우리 아이들을 얼굴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네. 2018년에는 문화재 기능인들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이 선생님께서 또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면서 출전하실 생각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먹고 사느라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도 못했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떠나고 그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둘만 남으니까 네. 그런 이제 전에 못했던 걸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 하던 것보다 조금 내 생각을 더 창작을 좀 가미를 시킨 거죠. 네. 그렇게 했던 것이 참 이렇게 특별하게 그 상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동안 가족들의 뒷바라지가 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예, 싶어요. 예. 이 돈을 벌어도 맨날 이 그 타령이고 참 이 집사람은 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아팠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람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 우리 아이가 아마 큰 아이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선생님한테서 얘가 그 방과후 수업을 안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애비라는 게 참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참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적도.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데는 부인의 보이지 않는 내조와 그리고 아이들이 묵묵히 아버님을 믿고 기다려준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 또 어렵게 나오신 만큼 부인과 자녀분께 저희가 여기 앞에 보시고 고맙다는 선생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뭐 그 넉넉하게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제 아이들이 커서 나갔으니까 집사람하고 여행도 좀 다녀보고 좋은 곳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여행 다니며 좀 살아봅시다. 네. 그 선생님, 그 방과 후 학비를 못 내서 속상해했던 아이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야, 많이 미안했다. 아빠가
학원도 한 번 못 넣어주고 아빠 고집만 부리고 세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많이 미안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제. 예? 네, 아마 그 자녀분들이 보시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껏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예, 예.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여유도 생기시고 또 우리 선생님의 능력도 인정받으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해 둔 게 참 이렇게 이 머릿속에는 이 많은 이 작품들이 있어요. 아직 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 디자인들이 그래서 잘 만들어서 다음 이제 그 전시회 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달팽이가 기어가듯 천천히 이 분야에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선생님의 그 바람처럼 느리지만 완벽하게 완성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 저희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옥이나 사찰을 둘러볼 때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창과 문에 이렇게나 많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 숨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이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소중한 전통 문화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선조들의 얼과 정서가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수많은 명인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소소공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